당신의 관계는 안정한가?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이다. 이것은 모두 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말은 자신이 그 세 부분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도구이다. 부부간의 대화가 서로는 배려의 마음에서 싹튼다. 남자는 여성에게 또 여성에게 또 이런 서로 배려 그런 속에서 남성과 여성은 내부터 서로 다르게 설계되다. 남자의 특성을 이해하면 서로가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성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조직 운영이나 부부관계에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는 것을 존중이라고 한다. 나와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남녀 간 관계의 몇 개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은 리더십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무엇인가? 리더십의 차이. 요즘에 남녀 사고방식의 차이를 솔직하게 논의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성차별 논란을 피해 위해서 우회적으로 돌려 말하기도 한다. 자칫 성희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성과 여성은 내로부터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2009년에 애니스는 그의 저자에서 회사 속의 남과 여의 차이의 심리학에서 내 속에서 남녀의 차이를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한 중요한 단서를 적용했다. 그는 남녀 관계의 특성을 20년 이상 기업 현장에 적용해서 남녀가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해낸 것이다. 이 책에는 리더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남성과 여성의 행동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여성의 리더는 항상 호기심을 갖고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동료와 유대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동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려고 한다.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복잡한 활동이나 팀 개발을 중요시한다. 사람들, 특히 남성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유도하기도 한다. 누군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목표들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해줌으로써 동료의 능력과 재능 개발에 추진하고 동료가 정서적인 고충과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와 같은 남녀의 특성을 이해하면 서로가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서 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이런 성별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조직 운영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심리학적인 의가일과 인감은 발표가 끝나고 제자리에 돌아올 때는 도망치듯이 발표 자리를 한 사람씩 눈을 맞추고 엄사의 눈빛을 보내며 자리로 와서 앉는다. 지행합의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스피치는 이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전과 같은 반복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 연습을 통해서 체득화될 때에 자신감은 물론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조건 완사적인 행동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를 하면 스피치를 잘하기 위한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은 반복이다. 반복의 횟수는 스피치의 질과 비례한다. 짧은 스피치라도 논리 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핵심 메시지로 속담, 명언, 대국법 등을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인문 리더십. 세상 사람들 모든 활동이 곧 인문학이라는 말이 있다. 세상의 주체는 사람이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인문학이기 때문이다. 인문학적인 소양은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인문학적인 소양은 함께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나누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인문학적인 스펙트럼을 넓혀가게 한다. 인문학과 함께하는 리더십 탐방은 필자는 30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한 후에 인생의 이막을 위해서 평소에 꿈꾸며 왔던 지식산업의 현장에 뛰어들었다. 필자가 대표로 있는 한국교육
컨텐츠 개발 협회는 50여 명의 강사가 활동하는 공간이다. 리더십에 대한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여처에 제안도 하고 강사를 확인하기도 하고 강사를 양성하기도 한다. 이런 일을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하고 학습자들의 니즈와 트렌드를 파악해서 초강속 시대의 변화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오프닝. 이 부분은 1분 정도가 적당하다. 오프닝에서 주제 제시하고 인사는 일어서자마자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면 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칠 타이밍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인사와 요령은 짧은 멘트로 안녕하십니까 를 마친 후에 고개를 숙이게 된다. 그러면 모두 청중들이 타이밍 맞춰서 박수를 보내게 된다. 인사가 끝나면 청중들에게 주제와 연관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스피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효과적으로 청중에 집중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때 청중이 질문에 답을 하게 되면 감사의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 다음은 발표하게 될 주제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이런 것을 두발식 표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짧은 스피치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청중들은 저 사람이 즉 그렇게 늘어놓으면 청중들 답답해야 한다. 그래서 주제가 뭐야, 결론은 뭐야, 청중이 얻게 될 이득을 예를 들어서 제 발표가 끝난 5분 후에는 여러분들 스피드를 잘하는 3가지 비결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관심과 기대를 증폭시킬 수 있다. 둘째로 본론 부분이다. 이 부분은 3분 정도 진행한다. 오프닝이 무엇을 이었다면 본론에서는 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스피치를 잘하는 비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라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는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입니다. 이럴 때문에 이렇습니다. 셋째, 결론 부분에 이 부분 1분 정도. 결론은 청중의 생각을 바꾸거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에 쫓겨나오지 우리를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다. 결론을 내리는 방법은 결론을 내린다는 신호로 보여주는 문구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등이다. 청중에게 발표가 막바지에 다다를 때는 신호를 보내게 되면 결론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게 된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 보통 우리들은 나에게 잘해주는 좋은 사람, 그 반대면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 나에게 정신적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 공세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 희망이 되는 사람,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 우연한 기회에 힘을 실어준 사람 등등 모두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사람도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안중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좋은 사람이고 일본 사람 입장이면 원수다. 결과적으로 나의 불행에 따라서 좋아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한다. 이 책의 줄자가 말하는 좋은 사람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이가성 회장의 운전기사 얘기다. 그는 30년간 그의 차를 운전하다가 마침내 떠날 때가 되었다. 이가성 회장은 그동안 수고한 운전기사를 위로하고 노년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200만 수표를 건넸다. 그러나 운전가사는 필요 없다고 사양하며 저도 2천만 위엔. 이가성 회장은 이렇게 짧은 스피치를 잘 하려면 평생 교육시설의 교육 과정을 보면 스피치 교육 과정에 수강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다. 대중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고 싶기 때문이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는 훈련 과정에서 주어지는 주제 발표의 부담 때문이다. 우리는 직장 모임 행사 등에서 여러 주제를 갖고 토론하거나 발표하거나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신에게 주어지는 제한된 시간에 상대를 설득하거나 공감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스피치를 구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필자가 진행하고 있는 20시간
세비지 리더십에서 공고 수강하러 온 적이 있다. 청중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유년기 시절에는 내성적 성격으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이거 진짜 예쁘지? 나 이거 살까? 아, 대박. 지난주에 만난 남자한테 문자 왔어. 이런 유형은 상대를 무한하게 만들거나 무시받는 느낌을 갖게 한다. 또한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난 다른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사업 제안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방향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좌중이 선한 사람이 갑자기 회의 끝나고 식사는 어디서 하지요? 주변에 맛집이 하나 생겼는데 가서 먹어보니 진짜 괜찮아요. 우리 그 식당에 가요. 등과 같은 주제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경우다. 넷째, 스포일러형이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는 태도. 예를 들면 대박, 내가 어제 오랜만에 학교 앞에 카페를 갔는데 전 남친 만났구먼. 설령 알고 있다라도 모른 척할 필요가 있다. 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또한 상대가 신나게 재밌게 말하는데 태클을 걸듯이 나 그거 알아 라고 말하는 경우다. 이런 순간 김이 빠지면서 대화 분위기가 썰렁해진다. 다섯째, 회초리형이다. 사정과 상황이 어떻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혼내는 유형이다. 내 남자친구가 시간 좀 갖자고 하는데 헤어지자는 뜻일까?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왜 그 남자한테 휘둘려? 주도적으로 좀 살아봐. 내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너야. 이런 유형은 회초리에 1개월 받은 것 같아 당황스럽게 짝이 없다. 따뜻한 위로를 받았는데 저런 것은 타박뿐이었기 때문이다. 여섯째, 기억 상실형이다. 영화, 내 머릿속에 지우개 같은 유형이다. 대화 중에 갑자기 한 말을 잃어버리는 유형이다. 나 이제 웃긴 얘기 들었어야. 역경,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려면 대화의 흐름을 끊는 사람을 맥커터라고 한다. 명서는 갑자기 호통을 치며 대화의 맥을 끊어버리는 기술을 사용하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하지만 일상의 대화에서 맥을 끊는 만든다. 우리도 응절하게 내니어형이다. 네, 아니요. 이런 단도형 멘트는 확실히 자가 표현이지만 대화 중에 이런 사람을 만나서 말문이 막힌다. 둘째, 마이웨이형이다. 오직 자기 갈 길만 가는 유형이다. 마치 독백을 하듯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자기 혼자만 흥미로운 이야기 소재를 이어가며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읽게 한다. 이번에 두산이 우승해서 맞다네. 팬이었잖아. 이번에 부상당한 선수가 많아서 걱정이거든. 우승 기도도 안 한다. 대박이야. 기분 좋을 만하면 축하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누구냐면 계속 꼬리를 물며 자기 말만. 이런 유형은 본인에게는 재미있는 주제일지 몰라도 듣는이에게는 고익일 수가 있다. 정리하면 아는 것과 잘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차이는 바로 시간을 통한 반복이다. 1만 시간에 이것을 성과로 이루려면 1만 시간, 즉 10년의 반복이 필요하다. 만약에 1만 시간을 초월해서 성과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이 바로 팀워크이다. 팀워크는 시간을 초월하여 바로 성과를 창조할 수 있다. 하지만 팀에 참여하여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구비되어야 한다. 역경지수를 높이자. 역경지수를 높이자. 심리학에서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연결들을 역경지수라고 한다. 역경은 장벽이나 다름없다. 장벽이 서 있는 걸어먹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일을 보여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기 서 있는 것이다. 큰 장벽은 당신의 능력을 크게 보일 무대를 주고 작은 장벽은 당신의 능력을 작게 보일 무대를 준다. 당신은 어떤 무대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가? 장벽을 장벽으로 보기보다는 기회로 보면 장벽은 더 이상 거대해 보여진다. 그것을 뛰어넘을 때 환희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든든한 근육으로 자리잡는다. 인생의 자신을 위해서도 역경지수가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역경지수. 어느 날 기획서 작성에 대한 20시간 프로그램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전 직장에서 담당했던 분야는 아니었지만은
물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받았다. 기억력 향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표현력이 향상되면서 대학의 과목을 기술하여 강의한 적도 있고 평생교육원에서 5년간 발표 향상을 위해서 프레젠테이션 스킬 과정을 진행했다. 또 언론사의 리더십 칼럼도 정기적으로 내게 되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나 지자체 공무사업에 제안서를 냈고 제안서가 채택되면 여러 강사들과 팀을 짜서 출강도 했다. 요즘은 글 쓰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처음은 자전적인 서의로 시작했다. 지금은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고 있다. 기획 전문가로는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도전을 하게 되었고 작은 목표들이 하나하나 달성되기 시작했다. 관련 분야를 집중적으로 넘나들며 집중하다 보니 지금은 완전하지만 나름대로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웠다는 자평을 해본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으로 태풍이 오느라 나비 효과는 억지 조정이 아니면 내 생활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다. 늦게 저절로 붉어질 일이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변기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거다. 저에게 혼자서 둥그러질 일은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배에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것이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 하늘이라는 다소 작게 느껴질 수 있는 존재에 또 태풍과 천둥과 그리고 벼락까지 담아낸 시다. 대추가 가을이면 연글고 붉고 붉어진다는 당연함에 정리, 조직 축구, 오케스트라, 우리 삶 공동체, 팀워크, 전문성과 팀워크, 열심히 하는 것이나 최선을 다하는 것 모두가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어떤 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완전하게 결과를 내려면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문가가 되는 법칙에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이다. 물지개를 드시면 물길이 닿지 않던 달동네 꼭대기 가서 양 흘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 걸음 물지개를 지는 것이 아니라 물지개가 내 발걸음을 떼어놓는다며 지혜와 힘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갈 때도 물지개를 지고 가며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겠다는 집중력과 좌우 어느 것에도 치우지 않도록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상대의 영리를 건드리지 마라. 영리를 건드리지 마라. 한비자에서 보면은 상대의 영리를 건드리지 마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옛날 전국 청초 전국 시대의 군주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영리는 거꾸로라는 뜻이다. 영리는 비늘을 뜻한다. 즉 비늘이 거꾸로 박혀 있음을 뜻한다. 몸은 형형색색 수만 개의 비늘이 한쪽으로 나란히 덮여 있다. 그런데 유독 한 부분에서 거꾸로 박힌 비늘이 하나 있었다. 영에게는 그 상황이 매우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이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치명적인 컴플렉스라고 말할 수 있다. 영이란 원래 수는 동물이라서 길을 잘 들이면 사람이 영의 등을 타고 놀 수 있다. 하지만 먹고 제 영리를 건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 코는 호감의 상징이다. 세상에 움직이는 힘은 권력, 돈보다도 더 무능하고 호감 있는 사람은 유능하고 호감은 상대에 대한 오랜 관찰에서 공감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공감화법, 대화의 리더십. 무능력하고 호감 있는 사람이 유능하고 비호감인 사람보다도 더 잘 평가되는 것을 보면 호감이 능력보다 더 중요시됨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호감 있는 리더가 될까? 호감을 사는 대화 방법이나 행동들은 너무나도 많고 정답도 없다. 그래서 필자가 직접 교육 현장에서 하려고 있는
SLEC 기법을 소개하겠다. 첫째, 스마일, 잘 웃어라. 대화를 하면서 방글방글 웃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우리 눈물로 상대방 역시 웃게 만들고 기분을 좋게 한다. 둘째는 잘 들어라. 리스닝. 자,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상대 존중, 배려, 긍정 이런 것이 있다. 셋째로 공감하라. 엠파시. 공감은 이성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다. 공감. 그렇군요. 맞습니다. 넷째로 confidence. 자신감을 갖는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부정의 언어를 긍정의 언어로 바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용기가 나오게 한다. 공감. 그럼 자신감. 바로 보기. 조직, 축구, 오케스트라, 우리 삶 공동체에서는 팀의 중요하다. 각자의 위치가 중요하고 그 위치마다 역할이 다르다. 그렇죠? 전문성과 팀워크. 열심히 하는 것이나 최선을 다하는 것 모두가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가치다. 그러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어떤 것을 실행함에 있어서 완전하게 결과를 내려면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문가가 되는 법칙에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 코는 호감이다. 셋째는 역전 전략이다. 이 시간은 전전절을 만회하기 위한 이런 우리도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인생 2모작과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정년퇴직 직전에 하프타임을 갖는다. 축구가 후반전이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도 노후가 좋아야 한다. 노후가 편안하려면 정년이 끝나는 시점에 후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프타임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전반전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이 기회에 역전 인생을 설계할 수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도 축구와 유사한 점들이 많다. 축구는 고도의 팀워크 또 코치가 필요하다. 축구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비슷한 점도 있다. 연주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런 품격이다. 그 서러운 내면이 채워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따라서 말의 품격도 달라진다. 향으로 채워져 있느냐? 합법, 공법. 입은 품격이다. 우리 얼굴에 이목구 비중있어. 그래서 입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로만 말 그래서 꽉 채우는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기도 하고 과장될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두루뭉실한 말로 자신의 의중을 숨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또 비난하는 습관을 하고 비난은 참지 못하고 불쑥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 말 잘하는 기술만 익혀서는 자신만의 새로운 말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 또한 말 속에 나타난 자신의 표정도 감출 수 없다.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좋은 말이 나오게 된다.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정리. 지식이라는 것도 머릿속에 들어 앉아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팔로우십. 리더십은 비전을 제시하고 이끄는 능력이고 팔로우십은 리더를 도와서 리더십을 완성시킨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을 따르는 법을 얻지 못하는 자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혼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홀로 고군분투한다고 성공할 수는 없다. 라고 말했네요. 축구와 인생의 공통점은 축구와 인생은 공통점이 많다. 공동점 전반전과 후반전의 역전승이다. 긴밀한 협조와 전력이 필요하다. 태클이 들어오면 반칙하면 퇴장당한다. 부단히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중간 지역을 벗어나는 것. 셋째, 실행에 집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라. 실행에 해라. 눈은 마음이 창이다. 눈을 보면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다. 말 없이 거내는 눈빛만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대화를 나눈다. 상대방에게 시선을 준다는 것은 말에 의한 전달을 보충해준다. 내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도 머문다. 인상이란 속에 있는 본질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눈빛이 인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눈은 상대를 속일 수 없다. 좋은 눈빛을 가져야 한다. 인상, 정리, 기는 배려이다. 경청이란 기의 맞장구, 마음이란 삼일체, 조화를 통해서 건강을 이루는 활동이다.
눈은 마음이다. 눈은 우리 표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빛이 열면 그 사람은 외면을 할 수 있다. 우리들은 눈빛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다.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으면 좋은 눈빛을 가져야 한다. 눈빛에는 종류가 있다. 지혜로운 눈빛, 인자한, 사랑이 담긴, 다정한, 그윽한, 그래서 그냥 보기에도 손톱이 느껴지는 무서운 눈빛, 왠지 모르는 답답해 놓이는 눈빛, 불안정한 마음이 초조한 이런 것들. 실행이 존재다. 조직이든 개인이든 실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고 그것을 실행할 몸은 움직이지 않는 데에 있다. 32년이 지난 어느 날 자전거 타기는 행사가 있었다. 과연 자전거를 탈 수 있을지 궁금했지만 막상 자전거에 오르내 넘어지지 않고 잘 탈 수가 있었다. 그 당시에 이론을 배웠으면 못할 것이었다라는 거죠. 주어진 일만 하면 안 된다. 일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한다. 일에 먼저 당신을 일이 찾아오면 당신은 일의 노예가 되고 당신이 먼저 일을 찾아가면 당신은 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과 결정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 인생에서 주인과 무슨 차이는 본인의 인생 스스로를 선택했느냐? 우리에게 따른 것이다. 스스로 선택했느냐? 따라가느냐? 스피치 리더십은 스피치 구사력은 언어와 비언어를 통해서 완성된다. 언어적인 요소는 말을 저리게 하는 부분이고 비언어는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자기 표현에 서툰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이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말 잘하는 사람 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도 있다. 왜냐하면 말을 청산 예수처럼 써드리면 사람이 가볍게 보이고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를 구사할 때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나 표정, 몸짓, 비언어적인 행동이 함께 수반되어야 설득이 가능해진다. 직업은 좋고 나쁨이 없다.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직업이라도 나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서 스스로 선택한 직업이어야 한다. 자, 이렇게 내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은 그 인생을 살다 보면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모든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경미한 것이 반복되고 이래서 당장의 내 노래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든 일이 어렵고 등한인 시대들도 실망하거나 내 능력은 너무 벅차다. 문제의 싹은 미리 잘라라. 여러분은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다가 낭비를 본 적이 있는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사소한 일이라고 마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은 곧 그 사람이다. 이목구비 몸짓, 의사소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듣는 것보다도 본인이 대답을 의도를 갖고 듣는데 상대 중심보다 나 중심의 문제가 대화는 단절된다. 그렇게 되면 대화가 단절이 된다. 하는 거죠. 서상년 마지막으로 10년 동안 필자의 강의에 참여해준 학습자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라고 했네요. 모소대나무 이야기는 대나무는 가늘고 잎이 그려져 대나무가 참 오래된 밑바닥을 깔고 교육과 준비가 되고 좋은 책을 읽고 또 프레임이 이렇게 준비되고 되면은 인간관계 이런 것이 준비되면 결국은 싹이 피고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거죠. 모소대나무 사통팔달 리더십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동행을 한다는 것은 꿈과 비전,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